예, 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앞서 오전 시간에 그 신한은행 그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 관련된 책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밑에 지시를 했고, 제가 개요만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저한테 보고하실 바는 아니지만 앞서 오전에 위원장님 스스로가 이번 가상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을 분노케 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지 사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몇 책임자들이 지금 현직에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김석동 위원장님과는 증권제도 과장을 하실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김석동 위원장께서는 나름의 소신과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관료로서는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졌던 저축은행 사태의 정책들이 김석동 위원장께서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분식회계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채나 손실을 줄여서 회계를 조작하는 걸 분식회계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정부는 이미 그 저축은의 부실 PF를 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저축은행이 부실화됐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 거고요. 그런 부실 PF 매입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20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정부가 내걸었던 이유는 연착륙을 시켜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예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밝혀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우리가 IMF 경제위기까지를 겪으면서 확립했던 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4대 원칙이 있죠. 신속하고, 과감하고, 충분하고, 확실한 책임 추궁해야 된다. 이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4대 원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던 이 교훈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는 그 원칙을 위배해서 사실상 정부가 분식회계를 조장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자료를 넘겨주시죠. 영업정지된 그 20개 저축은행이 만약 2008년도 1월 1일 기준하고 지금 영업정지된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와 비교해보면 5천만 원 이상 예금 초과자가 4만 명이 늘었고요. 그 금액이 4,821억입니다. 또 후순위채 매입자만 해도 22개의 후순위 채권이 추가 발행돼서 그걸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분들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금액은 4,539억입니다.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하고 당시에 5천만 원 이하 예금 규모가 1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저 돈이 전체로 다 부실이었다라고 쳐서 공적 자금을 만약에 투입했다면 그 당시에 약 16조 정도의 돈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예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약 22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약 6조 6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비용이 최소화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피해도 최소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결국은 영업정지가 늦어져서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액이 4,800억 정도. 그리고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서 4,500억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분들의 피해 토탈 9,360억 원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정부가 분식회계를 함으로 인해서 9,360억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 자료, 어떤 것처럼 구조조정이 지연이 돼서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줄은 게 아니라 6조 5,962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의도된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시채권을 매입하면서 70%의 가격에 매입했는데 캠코에서도 인정하듯이 저게 70% 가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사조 이유가 뭐냐? BIS 비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1.41%를 올려준 거죠. 다시 말해서 장부를 부실 자산을 부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시 파킹해줘가지고 장부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아예 대놓고 정부가 한 겁니다. 이거를 현행 기업 회계 기준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과는 달리 기업 회계 기준대로 했으면 부실 PF를 일시 파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를 다 손실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3년간에 걸쳐서 대금 충당금을 쌓게 만드는 등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 회계 기준을 예외를 주는 형태로 이 분식 회계를 가능하게 하는 감독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 물론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 PF 매입을 통해서 부실 자산을 줄여가지고 장부를 조작하게 하고 그것이 기업 회계 기준상 될 수 없으니까 아예 감독 규정까지 고쳐서 정부가 아예 저축은행 분식의 회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이게 우량한 건전한 부실하지 않은 저축은행인 줄 알고 후순위채 매입하고 여전히 저축은행에다가 예금 더 넣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를 더 얻고 공적 예보공사는 6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통해서 16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카드채 40조 투입했죠.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얻은 원칙이 뭡니까? 그 과정을 겪었던 김석동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저축은행 처리가 온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실 금융기관은 빠르게 정리할수록 그 비용 부담이 떨어지고 국민 부담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2008년 당시에는 워낙 그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가 엄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PF를 캠코가 매입을 해줬는데 그때 가격을 전체를 준 것은 아니고 아마 70%를 주면서 몇 년간 3년간 그러니까 그게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보면요 그거는 매각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은 일시의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손실 이연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분식회계 기업이 분식회계할 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분식회계 맞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할 때 IMF 경제 위기 맞았고요.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카드채 위기 맞았고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리만 브라더스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의 부담을 지고도 얻었던 교훈을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리고 이걸 장부를 마사지해가는 방식으로 해왔던 이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또다시 올해 하반기에 내년 초에 위기를 맞는다면 저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원칙과 인식을 우리 금융관과 정치권이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과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네. 하여튼 이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실의 요인이 있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